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민법 우리가 첫 시간이었죠. 요번 주에는 뭐 페이지로 봐서는 여기 27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 요거. 우리가 법률행위가 참 중요해요. 법률행위 자체를 모르면 전반적으로 다 헷갈려요, 이게.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뭐 카멜레온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률행위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뭐 6과목이 있죠. 공법에 들어가면 법률행위가 이걸로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공법상 행위로 바뀌거든. 세법으로 가면 가세행위로 바뀐다. 가세행위. 등기법에 가면 등기 신청행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우리 민법에서 꽃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 가면 뭐예요? 중개사법 가면 중개행위로 바뀌어버리거든. 이게 참 법률행위가 이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 잠시 복습하면 법률행위는 뭐예요? 일반적 승인 요건.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당목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는 일반적 승인 요건이야. 여기에 대해서 특별 승인 요건이 뭐예요? 혼인에 있어서 신고, 요물계약에서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 그럼 요물계약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대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는 뭐 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행위 무능력자, 저희 배울 때는 행위 무능력자로 배웠거든. 지금 뭘로 배워요? 제한 능력자로 배우거든. 제한 능력자는 세 분이 계시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제한 능력자와 관련돼서 미성년자는 뭐예요? 무슨 취소가 돼요? 절대적 취소 이렇게 돼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그럼 취소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재착, 사감 이렇게 팍팍 떠올라야 된다고 요 자체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 허용 요건 5개는 기본적으로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특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돼서 뭐예요? 요거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27페이지.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 오늘은 목적을 배워야죠.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하도 활용을 해야 돼. 법률행위가 뭡니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성립 요건이라고. 목적은 성립 요건. 그래서 목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립 요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목적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과, 적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제1간 목적의 확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그러면 목적은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확정은 효력 요건이 되죠. 자, 확정은 딱 하나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행시라는 게 있어. 이행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제 저기 횟집에 가면 요거 이제 시가라는 게 있죠. 먹을 때 확정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가라는 것은 우리 횟집에 가면 시가라고 써놨는데 먹을 때 확정이 되는 거라고. 언제? 먹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이행기까지. 요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적은 확정돼야 된다. 계약할 당시 확정만 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그럼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돼? 이행기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요거 하나밖에 출제돼봐요. 요 하나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목적의 실현 가능성 27페이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현 가능성. 이 가능성과 관련돼서 그럼 목적은 무슨 요건이? 성립 요건, 가능은 효력 요건,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불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불능과 관련돼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법에서 아주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기준은 뭡니까? 요걸 줄쳐놔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요걸 우리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요걸 밑줄을 다 끊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실현 가능성, 법률행위 실현 가능성에서 원칙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28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효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뭘 배우죠? 우리가 법에는 의, 요건, 효과. 그러면 원칙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효과는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효과 관련돼서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효과 이렇게 나오네요. 원시적 불능의 효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줄을 딱 끊어야 돼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효과 관련돼서 이걸 형광펜을 딱 끊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여기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능도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출제 기간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원시적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이고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 요 문제죠.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하면 돼요.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 자, 그러면 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자, 기책 사유가 있다 없다죠. 기책 사유가 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기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가실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요거는 뭐예요? 바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즉 이거는 이연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연 부담을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의 점중 틀린 것을 골라라.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시 바로 이연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없으면 이제 줄을 끊어요. 무슨 부담이죠? 이연 부담이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그때 바로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390조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의 가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연 부담과 관련돼서는 계약법에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과 관련돼서 역시 별표가 5개짜리야. 어디에서 나오느냐? 계약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또 민법에서 꽂은 또 뭐냐? 바로 민법 총칙이 되는 거예요. 민법 총칙. 자, 민법은 크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제1편 뭐로 나눠져 있죠?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2편 채권법. 채권법 중에서 시험범위가 다가 아니라 무슨 법만? 계약법만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시험범위 시험 공부도 아니에요. 사실 공인중개 채권법 책만 쌓아놔도 민법 책만 쌓아놔도 이래요. 두 가지가. 근데 우리 많은 거 그것도 뭐 하기 힘들어서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에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수강생 취향이 그냥 요즘 잘 나가면 뭐 찍어주는 거. 찍어줘도 문제를 못 푼다고. 왜냐하면 문해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뭐의 틀을 잡아가야 된다고. 틀 자체를. 그래서 이 시험은 이 포인트에서 시험이 출제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자, 전부 불능과 관련돼서 역시 뭘 연결되죠? 아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 자, 일부가 분권은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28페이지 전부 후발적 불능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일부 불능이면 요거 하나 둘잖아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7조 관련돼서.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러기도 해요.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양적이. 그럼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어. 그래서 또 하나 출제되는 것은 약관이라고 하나 써놔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 약관 규제는 일부가 무효해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야. 그 한도 내에서 나머지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요 계약법에서 자주 출제되거든. 약관은 그러면 137조에 뭐예요? A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특칙이라고 그런다고. 특칙.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조금씩 학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불능은 계약 책임상의 가실 책임,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그러면 나머지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그러면 무효라는 것, 그럼 무효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겠죠. 무효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무행위를 써먹자. 그게 재생이라는 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부존재한다. 그럼 당사자가 부존재한다. 그럼 무효로 한다. 어때? X. 당사자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추지 않았거든. 그럼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럼 무효와 취소는 일단 뭐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갖춰야 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성립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요 노란 걸로 쓴 거는 어때요? 암기가 필요하다고. 암기가 필요해요. 사실 여기 처음 우리가 처음 수업 들어오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에 접해보니까 낯설어서 그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여기 있네. 객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그러면 목적물이 면실하죠. 그럼 객관적 불능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마포대교를 지나다가 뭐예요? 자, 커플 반지를 떨어뜨렸어. 그럼 한강물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럼 한강물 다 빼야 돼요. 빼야죠. 그게 바로 뭐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이게 바로 주관적 불능이라는 거. 그러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매 목적물이 타인 권리에 속하여 매도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 불능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계약법에서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 불능이 뭐고 주관적 불능이 뭔지 그 개념 정도만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틀 잡아보죠.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 불능이죠. 불능.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거든. 불능은 무슨 요건이? 학가적사,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되는 거야. 효력 요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효력 요건이니까 그러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의 기준은 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착착착 잡아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봤네. 목적은 무슨 요건? 정요건, 적법은, 허령 요건. 자, 적법과 하는 데서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이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면 자, 요걸 우리 요 페이지를 펼쳐보죠. 36페이지. 아니, 30페이지. 자, 핵심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강행법규는 사적 자체에 뭐라고 그래요? 한계라고 그래. 한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행법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자, 효력 요건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효력 규정은 뭐예요?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발생해.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처벌은 받아야 돼. 이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돼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뭐예요? 의료 시술을 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그러면 무면허 시술을 해서 그거는 뭐예요? 효력 규정이 되는 겁니다. 사법상 효력 자체도 없고요. 처벌도 감수해야 돼. 그러면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사 먹었죠. 그 사 먹은 행위 자체는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감소돼야 돼. 그게 행정법규로 우리 행정 단속에서 단속형이 나오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규정은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741조 효력 규정은 뭐의 741조 뭐의 규정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보죠. 자, 741조가 뭐예요? 부당이득이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래요. 불법 원인 급여와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 적어놔야죠. 어디에만 적용이 있죠? 또 까먹었다. 자, 반사의 질서 이용해서만 유효합니다. 불법 원인 항상 잡아야 돼. 그러면 반사의 질서,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죠. 이것만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이 있어. 746조. 그럼 반사의 질서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수익자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법인 거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놓고 단속 규정은 각종 행정법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리는 없거든.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모든 세상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요걸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예요? 배제시킬 수 없는 것. 이게 강행법규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 돼. 그래서 나중에 임의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 요거 하나 써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어디서부터? 자, 계약법. 처음부터. 계약법 처음부터 임대차 전까지. 자,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전까지는. 그러면 계약법 처음부터 임대차 전까지는 무조건 임의 규정이야. NUG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대차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임대차는 그러면 강행 규정이 많아요? 임의 규정이 많아요? 강행 규정이 많죠. 그럼 뭘 공부해야 돼? 임대차에서는 임의 규정을 공부하셔야지. 그렇죠? 다음 중,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골라라. 그러면 임의 규정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턴을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이다? 바로 임의 규정이야. NUG도 없어. 어디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 임대차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걸어놓고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단속 규정, 이제 효력 규정. 딱 틀을 먼저 잡아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강행법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요.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과 뭐로 나눠지?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효력 규정이란 그러면, 자,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바로 뭐예요? 강행법규. 민법상 모든 강행규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어건, 약사, 매너 등의 명의를 제외하는 계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을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행규정이고, 그래도 강행규정 중에서 특별히 효력 규정이라는 거네요. 자, 강행 규정이 이제, 그러면 강행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자, 우리가 이제 올해 몇 회예요? 37회, 작년 36회, 35회 때. 다음 중 단속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단속 규정, 효력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출제돼. 항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주로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효력 규정이 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 몇 개 판례를 점검해줘. 1번에. 중개보수에 관한 효력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는 사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자꾸 중개사법에서도 배운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봐봐요. 자, 중개서류가 80만 원이야. 근데 자, 중개업자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20만 원. 그러니까 요 부분 어디예요?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이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등 소정의 약도를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에 대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요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결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과 관련돼서 중개 자격자가 없는 중개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은 즉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속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등록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전에 중개업을 했다. 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청결하냐.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원이치로 계약서를 제작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한테 좀 뭔가 프리미엄을 줘야 돼. 그래야 주지. 만약 아직도 개설 등록도 안 했는데 계약서를 미리 써버려서 그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러면 중개업을 한다고 뭐 해요?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하는 동안 뭐라는 거예요? 중개 계약을 해서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개설과 관련돼서는 처벌을 받아야 돼. 그거는 아마 중개사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거고. 그래서 강행법규, 즉 효력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 1,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고.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근데 요 판례를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서 고만상 형님이 우연한 기회에서 내가 중개업을 따서 1회 한 번 1회에 한해서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업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 포인트는 단 1회라는 거. 요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자,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은 받지만 여기에다 줄을 쳐놔야 되겠네요. 자, 처벌은 받지만 법령이 자체의 사법상 효과는 미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단속 규정이야.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번에 무허가 음식장의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죄로 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자주 출제되니까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문제를 여러 번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판례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법적 성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바로 단속 규정이라는 거. 요걸 꼭 한번 잡아놓고. 그래서 작년 3년 전인가 어떤 수강생이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데 중개사법을 알아야 되느냐? 1차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자꾸 1차, 2차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고. 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민법과 등기법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민법은 실체관계, 등기법은 절차관계라. 그러면 등기법하고 지적과 관계는 뭘까요? 바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공법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관리관계고, 공법은 개발이라는 거야, 개발. 그러면 관리와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학개론이야. 학개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판례와 관련돼서 이 판례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이렇게 틀을 잡아요. 자, 그럼 봐봐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죠.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과 뭐가 있다?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처벌은 해야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그런 결론적으로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자, 틀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재작년에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빠르게 묶인 것, 요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가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또 기초가 돼야 되겠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학과, 적사. 자, 학이 뭐예요? 학적,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라고. 여기와 관련돼서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법조문에 103조, 104조가 있어. 103조. 자, 103조와 관련돼서 여기 있죠. 103조는 반사의 질서 법령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입안한 사항은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야. 이때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무효예요. 자,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자,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절대적 무효가 출제됐거든.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뭐냐? 바로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작년에 2.5점짜리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상대적 무효가 돼.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민법에서 몇 개? 2개.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비통. 비진의 의사 표시. 또 하나는 통정 허위 표시.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얘하고 103자하고 746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급여. 자, 둘 중에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봐봐요. 뇌물이에요. 뇌물은 불법이죠. 제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먹였어요. 뇌물을 먹였다. 그러면 자, 그 뇌물은 그러면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의 취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이 달라는 소리를 공무원이 자꾸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뇌물을 먹였어요.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단서거든.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요 반사의 질서 103조와 뭐예요? 746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요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시험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자, 무효도 여러 가지가 무효가 있죠. 강행법규로서 무효. 반사의 질서로도 무효. 무효죠. 어사무능력자도 뭐예요? 무효.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죠. 근데 반사의 질서 무효는 뭐예요? 바로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을 외워야 되거든.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숙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정인, 계생사란 거. 정의관념에 반한 거, 인륜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반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행위, 사행위. 저는 요즘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우지만 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어려우지만 엊그제 지난주 일요일 날 뭐예요? 여기 아는 교수님 뭐예요? 아는 교수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참 전화를 일 때문에 전화했더니 일요일 날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 나빴을까요? 자기 딴에는 어려운 시국에 나한테 돈 내라고 그러기도 참 그렇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저기 고등법원 판사야, 자녀가 판사. 그래서 서울대 최연소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최단기로 합격하고, 3학년 때 최단기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형님이 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되게 서운했어요. 돈이야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지. 안 불러준 자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형이 나는 까놓고 이야기해. 우리가 제가 간다 해서 쪽팔린 겁니까? 그랬더니, 쪽팔려서 안 불렸네?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왜냐면, 요번에 뭐, 의대 교수하고 결혼을 했대요. 사모님과 와이프가. 그래서 뭐, 아,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연락을 오고 안 오고는 뭐예요? 내 마음이야. 그렇죠? 뭐 알려서 그랬더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형 쪽팔려서 안 했지? 뭐 강사라는 입장에 대해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 뭐 성공해야 되겠다. 또 느낀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우도 제 제자야, 사실. 서울대학교 들어갔지만 민법 강의할 때 학원 와가지고 뭐예요? 그래도 고3 때 뭐예요? 방학할 때, 그럼 강의할 때 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피해를 느꼈는지 화요일 날 뭐예요? 야, 그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서도 쪽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형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있었는데 뭐예요? 네가 단지 요즘 뭐 독서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안 불렀다.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형 쪽팔린 거지?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뭐 자기네는 뭐 일단 신분이 상승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는 지인들만 불러도 뭐 국회의원들 많을 거 아니야. 대부분 고등법원이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걸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성공은 못 하더라도 뭐예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하여튼 돈이든 성공이든 두 가지는 하나는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정인, 계생사. 요거는 외워줘야 돼. 이거 자체를. 그러면 요번에 올해 36회 때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반사의 질서 유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냐, 강형법규로서 위반으로서 무효냐. 그러면 요거는 왜 물어본 거예요?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는 몇 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 그래서 요 5가지 유형을.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요거예요. 자, 대부분에 가면 뭐예요?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 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유형을 딱 추론해보니까 5가지 유형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정인, 계생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쭉 과정에 의의죠. 확정된 법률의 행위 실행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상위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은 무효다. 그래서 무효.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 사실 작년에 2.5점짜리가 2개 나온 거야 사실. 자 여기 봐봐요. 무효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는 것. 이 말은 선의의 제3자한테 당할 수 있는 것. 작년에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배워서 맨날 있다, 없다만 요것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게 바로 절대적 무효죠. 그럼 보호될 수 없다가 바로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있다 없다만 잡아놓고 앞에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지난달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많이 헷갈렸거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의 결론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요 2번이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2번은 따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봐봐요. 자 설문지 모여서 시칼 하나 주세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팝니다. 당연히 팔죠. 그러면 제가 샀을 때는 시칼 하나 주세요. 철문점 아저씨가 안 물어봤거든. 근데 그게 살인 도구로 사용했어. 그때는 반사의 질서 유행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쌍경님이 시칼 왜 사요? 그랬더니 집사람 사진할 목적으로. 이때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사의 질서 유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사의 질서 유형은 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부단히 편찬하는 가치관임으로써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지 여부는 이게 포인트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이루어질 때 기준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별표 하나 나가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고, 그러면 요 3번 보죠. 다만, 법률행위 승리 과정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발용 방법이 상정돼 불가할 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훈계를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지언정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봐요. 반사의 질서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 언제를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거든. 근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형님 여기가 키워드는 뭐예요? 강박이에요. 그때는 반사의 질서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 그래서 이거 딱 써놔요. 정인, 계생사. 어제 모 출판사 차장님이 그러다. 교수님은 맨날 어제도 강의 끝나고 한 4-5시간 뭘 연구를 합니까? 수강생들한테 되도록이면 뭐예요? 잘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요. 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못 따라오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 31페이지.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올해 연구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올해는 뭐라는 거예요? 강의만 또 점령을 합니다. 강의.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수강생들한테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떠하게 좋은 건가? 그럼 말로 하면 또 쓰기 싫어하지. 쓰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쓰기도 싫어하고 외우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세뇌 교육을 시켜야죠. 세뇌 교육을. 그러니까 맨날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사실에서 이반 여기 이제 인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정자 동그라미. 출제는 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 자, 일단은 개죠. 개.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요. 개.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여기 이제 4가 있을 겁니다. 자, 4. 자, 잠깐만. 자, 이중매매는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여기 있네요. 요 생자 동그라미, 자, 자, 그러면 4자를 찾아야 되는데, 4를 찾아볼까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중매매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있네요. 자, 5번에 있네. 5번에.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거든. 암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봐봐요.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저처럼 정인 대생사. 요거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 좀 속된 말로 정윤이 불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 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인륜에 반하는 거. 그래서 정윤이 불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예요? 정인 대생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외우는 게 잘 좋아요. 정인 대생사.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인 대생사,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인륜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거부하는 행위, 생전의 기록처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의하니. 사행위.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초보자들한테 엄청나게 헷갈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반사의 질성으로 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쓰고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쌍형님, 비자금 조성.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죠. 비자금,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형님하고 저하고 통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야.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지만. 자, 그러면 또 봐봐요. 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간은 탈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거거든.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5가지 유형을 외우고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라는 것. 자, 노통이 뭐예요? 노태우 대통령이죠. 물통이라고 부르기지만 노통을 만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청와대 들어가려면.
노통하고 접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자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줄까요? 007 가방을 꼭 하나씩 들고 가야 돼. 노태우는. 그게 바로 007 가방. 옛날에는 5만 원짜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은 얼마 들어갈까요? 5억 정도 들어가네, 5만 원짜리.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그게 바로 비자금 조성체야, 비자금. 비자금을 말하는, 그게 바로 비자금 사건이 뭐냐? 노태우 사건이에요, 노태우 사건. 그거는, 자, 노태우 사건은 그러면 반사의 질서 이용은 아니야. 무슨 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지만,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지만,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 60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60. 진짜 못 들어봤어? 형님 들어보셨잖아. 석유회사잖아, 대표적으로. 그거 누구하고 합병을 시켜줬어요? 노태우가 하나하고 합병을 시켜줬죠. 하나 와이프가 누구예요? 노태우 딸이잖아. 그게 바로 노소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소영이야. 그럼 그거는 사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별로 도움을 안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도움을 안 받은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요번에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위자료를 얼마를 요구했지? 한 5천억을 요구했잖아. 한 5천억 상당해서.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달라는 권한이 있는 거야. 사실 그 문제도. 그게 60. 아유, 우리 실장님 젊네. 60도 모르고. 60 모르면, 완전 MZ세들이에요. MZ세대. 자, 60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죠. 자, 첫 계약. 그러면 첫 계약. 자, 첫 계약과 관련돼서 저를 한번 딱 하나요. 첫 계약은 1년에 반하는 행위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년에 반하는 것들. 그러면 요거 이제 쫙 읽어보면 우리가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 봐봐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여기에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게 바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보자고요.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게 바로 이중매매야.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봐봐요. 이중매매는 그러면 항상 거기에다 31페이지 가서 이중매매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요. 원칙은. 자, 이중매매는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 원칙은 이요. 왜 사적 자체의 원칙상. 아니, 생각해봐요. 보면 한 사람이 3억을 팔아라 그랬더니 3억에 팔으래요. 그러면 3억에 팔아라 그러면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이 와서 자, 6억 줄게 팔아라.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제2 매수인이 뭐가 있다면, A적으로 뭐가 있다면, 적극가담이 있다면, 이 적극가담은 바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건 적극가담은 몇 조 위반으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봐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죠. 자, 그러면 아마 요 그림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이거죠. 자, 요거 한번 잡아봐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요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자,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 자, 요 사람은 제1 매수인.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는데 요걸 3억에 팔아라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계약금은 얼마 들어가죠? 10% 정도. 그러면 3천만 원을 넣었다고.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뭐예요? 병이 너 6억을 줄게. 팔아라. 그럼 팔아야 안 팔아요? 팔죠. 당연히. 파네. 그럼 팔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 한번 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3천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계약금이 2배,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를 착수를 봐. 중도금. 근데 계약금 그러면 얼마를 배상하면 돼요? 6천 배상하면 되잖아. 그러고 이 사람한테 6억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자, 5억 4천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이익이? 2억 4천이 이익이야. 차로 이거야, 이게. 이게 그러면 요 사람과 그러면 요 사람에 있어서 그러면 관계가 우리가 중요하겠죠. 관계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제2 매수인. 거죠. 매수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원칙은 그러면 유예요, 무예요? 유효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요 사람의 관계. 그러면 가벌 관계가 하나 탄생하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야, 관계. 관계예요. 그러면 갑을 간의 관계, 법률 관계.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판생이 돼요? 갑하고 병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을과 병의 관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자는 대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뭐 이것도 못 읽어서 이게 뭡니까? 따라가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병. 이것도 못 읽어? 정. 그렇죠.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갑하고 병의 관계를 일단 한번 따져보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갑병 간의 관계. 이 사람은 그러면 이름 매도인, 이 사람은 이매수인, 이 사람은 제1매수인이 돼.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그러면 병이, 그러면 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계약은 유효거죠. 네, 무슨 가담이 없다? 적극 가담이 없다. 그렇잖아요. 적극 가담.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는 그러면 일단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병이 선이든 악이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굳이 뭐라는 거예요? 성격이 깐깐해. 내가 이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이게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안 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갑병하고 뭐 했죠?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을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집이 어디로 갔어요? 병한테 갔죠. 보선불능이 있어요. 이 사람 갑이 그러면 을한테 이행할 수가 없죠. 그것은 무슨 불능이야? 이행불능이야. 그럼 이행불능이면 체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체고 없이 바로 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독촉을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이행불능이니까. 요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판례에서 실수를 한 게 있어. 자, 봐봐요. 실수를 한 게 있어. 자, 그러면 을하고 병은 어때요? 을하고 병은. 일찍 등기까지 다 쳤어요. 이해관계,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굳이 하겠다. 그러면 누굴 대의해야 돼? 갑을 대의해서 그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요 등기를 뭐예요? 대의 말소 신청하는 거야. 이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쭉 설명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설명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이제 앞으로 가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제 줄을 딱 끊어죠. 원칙은 이었다. 자, 이미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자가 목적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도 계약 자유 원칙상 이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여기에다 줄을 딱 잡적하고 원칙적으로 이용. 그러면 이적으로 제2매수인은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 보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팽위 요거 무슨 가담? 적극 가담. 그러면 요거는 반사일질서 행위로서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민법 103조 위반으로서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가 되네.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요거요. 여기에 이제 출제되네. 뭘로 장난쳤을 것 같아요? 불상형이. 뭘로 장난쳤을 것 같아요? 반사일질서 행위 대신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행정고시민법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팽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 뭐예요? 반사의 질서라서. 이 부분이 그럼 포인트가 되네. 자, 이번에 적극 가담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을 매도한 것을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요거 판례 자주 나와요. 안 것만으로 안 돼.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이 이르는 정도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요 적극 가담의 개념이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또한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 출토나이죠.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 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제3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형님? 전덕자. 자,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여기 뭐 있다 없다를 요걸 장난쳐요. 왜 있다 없다예요? 요거 왜 없어요? 형님 왜 없어요? 또 까먹었다. 103,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 있으면 매체 위반으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까먹는다.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 무예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자, 이거 자주 출제되죠. 무예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왜? 우리 103조는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아야 되고요. 자, 3번, 이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매수인은, 여기 1매수인에 걸립니다. 1매수인에 걸리. 그러면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대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왜? 1매수인과 2매수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채권자 취소권, 이게 헷갈려요. 요 채권자 취소권, 이게 헷갈립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자, 그러면 지난달에 요거 하나 써놨을 거예요. 안 썼으면 다시 한번 써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까먹어. 자, 가압류 가처분이. 가압류는, 자, 금전이죠. 요거는 금전 이해에 걸립니다. 그러면 영어 우리 절차법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압류는 금전으로부터 출발해. 그러면 가처분은 뭘로 출발하느냐? 금전 이해 권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그래서 언제 때 가압류를 쓰고 언제 때 가처분을 쓰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포인트죠.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전 채권.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가 헷갈리느냐?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이중매매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뭘 이중매매했죠?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금전이 아니거나, 그러면 우리 보면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 줄잖아요. 결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참고를 하나 써요. 참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나 써요. 통정허위 표시.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돈을 강제 집행의 목적으로 하죠. 돈이죠, 돈.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을 있다 없다? 있다. 이중매매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취소권이 되게 헷갈려 나중에. 그러면 이거랑 뭐랑 똑같으냐?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3번은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여기에다 줄잖아요. 뭐예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채권자 대의권은 즉 어른 갑을 대의하여 갑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직접 말소하면 X고요. 채권자 조건은 행사 가능 불가능 이렇게 이제 딱 잡아두면 이중매매에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러 가죠. 자, 이중매매 학대 적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학대 적용.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여기에도 적극가담. 자,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 그 다음에 매매한 토의를 뭐예요?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공통점은 요 4개의 공통점은 뭐가 될까요? 적극가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적극가담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5번에 사회행위와 심한행위.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판례. 자, 요거 판례 특히 요게 논란거리가 돼. 자, 판례. 요 판례 한번 찾아봐요. 몇 페이지죠? 32페이지네. 형님, 저하고 형님한테 돈을 구웠어요. 도박하려고. 도박행위 자체는 뭐예요? 불법행위, 반사일사야. 근데 이제 뭐예요? 형님이 저한테 1억을 꿔줬어. 1억을 이제 형님이 저한테 1억을 꿔줬어요. 도박시험은 무효야. 근데 이제 쌍형님이 뭐예요? 우리 대리를 시켰어. 누구한테? 실장님한테 1억 받아오라고. 그러면 요 대리행위 자체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행위. 이게 이제 봐봐요. 도박행위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이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범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의 처분을 이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그 변제 협정이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행위 무효라 하더라도 요거 줄잖아요.
이 자체는 무효야. 근데 그 무효를 변제 약정이 이행하게 해야 되는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의 충당 부분에 한정하고 변제 계약을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한 대리권. 요거 좋잖아요. 시험에 워낙 자주 주제예요. 도박 채무에 수혜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 자체는 뭐예요? 무효죠. 근데 그 도박 채무를 받아오라고 한 대리행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불법이네. 동기의 불법. 자, 동기의 불법은 이 지문에 사례 문제로 종종 출제되니까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이거랑 똑같아요. 자,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야. A적으로. 이거 중요해요. A적으로. 아까 이거예요. 상형에 맡아요. 철문점에 시가 주세요. 시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살인도구로 사용하렵니다.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요. 자, 니은이 중요해. 요거 표시된 때. 표시된 때. 그러니까 동기가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요때는 반사의 질서 이용으로 무효라는 거. 요거 딱 잡아놔야 돼. 동기의 불법은. 자, 항상 포인트는 여기는 뭘 잡아야 돼? 표시. 그 다음에 알려진 경우. 요때는 동기.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A적으로 불법이라는 거. 그럼 뭐 해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요건을 잡았으니까 효과를 잡아야 되겠죠. 효과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효과, 요 부분에 대해서 반사의 질서 위반의 효과는 무효다. 그러면 승리,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행호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만 이거죠. 다만. 그래서 103조는 103조에 관해서 무효가 된다면 그때는 부당이익 특징으로서 뭐가 적용되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서 103조가 아주 중요해요.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5개. 정인, 계생사. 이렇게 딱 나눠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보죠. 불법 원인급여 나와 있네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누가 많아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신탁하는 것이 불법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반사의 질서 이용이 아니거든. 자, 이것과 관련돼서 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는 채권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정권도 청구권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라야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읽으면 되고요. 그 반사의 질서 이제 반사의 질서 관련돼서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판례는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놔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이형은 정인계생사. 그러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온 것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나중에 지장 없어요. 한 번은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 뭐 정의관념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1번이 중요해요. 11번. 11번 찾았어요? 네, 11번 뭐라고 써놨어요? 형사사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때는 반사의 질서이고요. 근데 여기 형사사건만 있나요? 민사사건. 그때는 뭐예요? 반사의 질서 이용이 아니라는 거.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밥먹는 거는 보수, 그거 뭐죠? 뭐, 성공보수 약정. 그러니까 성공보수 약정으로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해창이 알아요? 알아요? 이해찬이 아니라 이해찬. 해찬. 해찬은 알죠? 이해창은. 우리 상 의원님은?
후보 나오는 이해찬. 이해찬. 그게 대법원 판사였거든. 그래서 전원합의체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깐깐한 거예요. 아들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아들 때문에. 근데 그거 봐봐요. 그 사람이 수입료가 뭐냐? 명의신탁으로 해서 뭐예요? 60억을 받았어. 성공보수약정으로 60억. 대단하죠. 지금 그 당시에 뭐 6억이면 지금 화폐 가치가 뭐예요? 한 5배가 떨어졌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뭐예요? 60억 그러면 5, 6, 3, 300억 정도야. 엄청난 가치예요. 지금 현재 가치로는. 그러니까 그때 민사사건 나왔거든. 그래서 60억을 수입료로 받았어. 수입료로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항상 요걸 잡을 때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12번도 자주 출제해. 과도한 이하거래 약정. 이거는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 넘겨놓고 시작. 넘겨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